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천 수산물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며 당무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당무 개입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사당화하려는 대표나 50보 100보라며 한데모와 비판했습니다. 제주와 서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오전 한때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체감기온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재개발추진위원회와 구청 공무원 사이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동대문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기관과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86%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과하자는 쪽과 그러면 야당에만 도움이 된다는 측이 맞서면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마이웨이를 천명한 당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을 거듭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지만은 이 실체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피의자인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의 생각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동안 친윤 주류의 인식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영남권 중진인 김영선 의원도 한 위원장을 향해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금 여당 내에선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의원 단체방에 올리며 사실상 친윤계를 겨냥했습니다. 유경준 의원도 SNS를 통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관위원장 시절 협박을 받았다며 기존 당 주류를 정조준했습니다. 당내 비주류와 수도권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 변화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걔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문제를 거칠게 나눈다라면 저는 변한 거 없습니다. 네. 특히 현역 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이른바 물갈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발표한 기준대로라면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7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고 20명 가까이는 경선 득표율의 최소 20%가 깎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갈등이 시시각각 노출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여권 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인데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어떤 내용인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한 재미교포 목사가 찾아와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으로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는데요. 이 현장,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고스란히 촬영됩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사는 지난 대선 당시 7시간 녹취록을 폭로했던 서울의 소리 측 인사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전인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만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촬영한 치밀한 기획에 김 여사가 속은 거라는 입장입니다. 불법 함정 취재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서울의 소리 측은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국민의 알 권리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명품백을 건넨 목사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몰카로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 소리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란 결정을 내려달란 진정이 접수돼 있습니다. 한편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시민단체 등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조건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명품백을 받은 사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돼 있는지 아닌지가 쟁점인 겁니다. 여기엔 단순 축하의 의미라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과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서로 갈립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당시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명품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만큼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헌법상 내란 외환해죄 이외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논란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겠죠.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과연 현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하자 용산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드러났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한 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장 급한 민생은 내팽개치고 또 한 번 여당 대표를 갈아치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당무 개입은 이해충돌이자 직권남용,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본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사태의 주요 불씨가 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문제 삼으며 특검을 통한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갈라지는 갈라쇼를 하든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쇼를 하든 분명한 것은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야처럼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다. 비명계의 잇따른 탈당 등 내용 수습에 고심하던 민주당에선 갑작스러운 여당발 변수를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여당의 분열 양상이 선거 전략상 나쁠 건 없는 만큼 대여 공세 수위를 앞으로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아바타라고까지 불렸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당분간 쓴소리는 참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고집 부리면 낭패를 볼 것이라며 얼른 사퇴를 수습하라고 선포했는데요. 참모진의 보좌도 문제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을 질타했습니다. 내놓은 얘기가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그거를 잘못했을 때는요 빨리 인정하고 빨리 걷어들이고 해야지. 그거를 그냥 온 고집 부린다고 내 체면은 어떻다 해서 계속 고집 부리면 더 낭패를 봅니다. 이쯤에서 잘못된 것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을 확인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고 한다면 빨리 걷어들이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비서실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무슨 누가 시키면 쪼르르 와서 무슨 말 전달하고 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대통령실에서 그 보좌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뭘 했습니까? 지금 사태를 그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지금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지금 수행한 것인데 그건 보좌를 잘못한 거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하자 오늘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신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오전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소통 과정의 오해였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격 마포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이 체면을 구게 되자 대통령실이 이 당 원로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대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 때문에 촉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문제가요. 우리 당시 이제 마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성동 그 위원장이 김수환 전 국회의장님의 그 아드님이시죠? 자제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원로분들이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당의 원로분들도 종교계에서 일부 대통령실로 많은 항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시켜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좀 이제 항의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아마 가지고 확인하고 좀 이 우려를 표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 같고요. 삼지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는 이게 이렇게까지 할 문제냐며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말잔치를 할 뿐이라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냥 용산에서 한마디,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은 거기에 벌벌 떨고 그 얘기만 하게 된다. 이게 유권자들이 보고 계시면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한동안 민주당에서 방탄국회하느라고 다들 이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절망하게 하더니 지금은 총선을 얼마 앞두고 그래도 보수 유권자들은 또 윤 대통령한테 좀 힘도 실어주고 이러기를 바랐을 텐데 자기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정치는 안 된다. 다들 눈살을 찌푸리고 계시죠. 뉴스 자세히 안 보고 여기서 뭐 약속대전이니 뭐니 말들 많지만 정말 정치인들만의 말의 잔치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폭탄급 이슈가 저희도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만 제3지대는 설전 통합을 목표로 놓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 조응천 공동창준위원장은 손님들 주문에 주방 안에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비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손님은 홀에서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방 안에서 뭐 분주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 투명하게 완전 오픈 주방이 돼서 다 보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맛있는 음식만 내놓으면 된다. 나는
뭐 그런 식당들이 더 많잖아요. 예. 분주히 만나고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우려가 있는 쪽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그 차이를 낮춰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을 한 만큼 이리저리 분주히 다니고 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오늘 아침 8시쯤 잔불까지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1개 동과 그 안에 입점한 점포 227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큰 불로 점포 270여 개가 전소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천특화시장 화재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행안부는 중기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습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당장 매일 장사에 나서야 하는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명절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물건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던 상인들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서천 특화시장 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시던 상인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밤사이 화재 상황과 피해 상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서연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그 시장 옆에 안 사장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계시는 네네. 병원에서 어젯밤 상황을 좀 가까이서 지켜보신 건가요? 네네. 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당시에는 소리가 너무 소음이 컸고요. 이제 가스 폭발음 같은 게 많이 들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이 이제 나중에 붙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늦게 됐는데 소방차가 오고 하여튼 당진에서까지 소방차가 다 왔어요. 지금 뭐 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여기 시장 안에 보니까 뭐 수산동, 일반동, 야채동 같은 게 있더라고요. 불이 좀 금방금방 저희가 옮겨 붙은 건가요? 네, 한 270개 점포 중에서요. 네. 전소된 데가 한 200여 곳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거실리고 한데 전소된 데가 이제 한 200여 군데, 수산동, 일반동은 완전히 전소됐다고 보면 되십니다. 화재가 났을 당시에 불길이 지금 화면을 보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었나요? 현장 상황 바람이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에 남쪽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어저께. 네,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그래서 불이 좀 금방금방 옮겨 붙었다고 좀 보면 될까요? 네, 진화도 어려웠고요. 이제 그 안에가 넓다 보니까 소방차가 안에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 작업이 굉장히 이제 늦었는데 그래도 이제 새벽쯤에는 불길을 잡아서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현장에서 화재를 진화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제 그 유독가스가 누출돼서 뭐 대피하라 이런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고 대피령도 하더라고요. 어제 군에서 내려왔습니다. 뭐 인근 소방서에서는 그럼 진화 작업을 하러 이렇게 출동을 거의 다 한 상태였던 거죠? 왔죠. 네, 다 출동하셨었죠. 지금 뭐 피해 상황은 어떨까요? 좀 조심스럽긴 지금 합니다만. 지금 피해 상황은 쉽게 할 수는 없고요. 다 이제 전소된 부분이라서 지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여기에 네. 우리 시장 상인들은 지금 다 여기에서 먹고 살고 아이 가르치고 어머니들이 다 여기서 실장가 보내고 다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저희는 직업을 다 잃게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막막하기만 하죠. 네.
뭐 하루아침에 그 생계 터전을 잃어서 뭐 막막한 상황인 건데 사실 설 명절을 앞두고 크게 화재가 난 거라서 더 막막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대목 앞두고 물건도 좀 많이 구매해서 쌓아 놓으셨다고 엄청 들었어요. 많이 쌓아놨죠. 명절 장사하려고 뭐 이 집 저 집 다 할 거 없이 건어물이며 뭐 사러며 많이 쌓아놓은 상태죠. 네. 뭐 피해는 좀 어느 정도 규모일 것으로 뭐 추산이 되시나요? 그 규모는 이제 저희들은 예산할 수가 없고 이제 저희 한 집만 같은 경우도 고깃값만 해도 이제 화로 고깃값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각 점포마다 생각하면 너무나 큰 액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도지사님도 오셨다 가시고 네. 또 이제 저희 상인회장님과 이제 저희 군수님, 서천군 군수님 이렇게 다 합의하에 회의도 하고 있고 하여튼 정부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저희 이제 생계가 달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이렇게 도나 지자체 지원을 좀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안 사장님 이외에도 뭐 주변 상인분들도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주변 분들은 다 어떤 어마어마하죠. 상황이신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고기 같은 것도 화로차에도 많이 실어놓고 한 집도 화로차도 막 사고 터지고 몇 대씩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많고 이제 명절 전이라 건어물 같은 것도 많이 쟁여놓고 했는데 네. 그런 것도 다 지금 다 이제 보존된 게 하나도 없죠. 다 전수돼서 이제 어렵기만 해요. 지금 상황은. 네. 뭐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 당분간 좀 장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은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 명절 장사를 이제 상인들 저희 상인들하고 이제 상인회장님을 비롯해서 다 이제 어떻게 이제 의논이 돼서 이제 임시 밖에서라도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기대감은 가져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네. 화재 보고가 좀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천시장 상인이신 안서연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북극 한파가 이틀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한파와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이틀째 북극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춥죠? 네, 기온만 보면 어제보다 5에서 6도 낮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대관령 영하 20.2도, 파주 영하 15.1도, 대구 영하 8.8도, 부산 영하 7.3도, 광주 영하 6.7도 등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하 7도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며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 질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폭설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 서해안과 광주광역시, 제주 산간에는 대설 경보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진 제주 산간 영실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쌓인 눈이 얼면서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통제됐습니다. 다음은 대설경보가 발령된 전북입니다. 국도 1호선 용호교차로 부근인데요. 주변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고 제설된 도로 위로 눈이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가능성이 큰 만큼 속도를 낮춰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는데 제주 산간에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3에서 10cm, 충청 내륙에도 1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입니다. 도로 살얼음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한파와 대설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1시 기준 항공기 122편이 결항됐고 군산과 어청도, 제주와 해남 우수영 등을 오가는 71개 항로, 여객선 93척이 통제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제주와 충남 등 도로 10곳과 8개 국립공원, 144개 탐방로도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서는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등 수도시설 동파가 58건 발생했다가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안전운전 수칙,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새벽, 승용차와 트럭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사고로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4일 세종시 다리 두 곳에서 30여 대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렵다 생각을 못하고 사고 난 거 보고 제동을 잡았는데 쭉 미끄러지면 사고 났고 내려서 보니까 완전히 다 빈박길이더라고요. 지난 9일에는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7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도로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80% 가까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치사율도 사고 100건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에는 터널이나 급커브 구간 등 결빙에 취약한 구간에서 평소보다 더 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도로의 경우 제동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보다 30% 한 50% 줄이셔야 되고, 근데 또 하나는 블랙아이스가 있을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지 않아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아주 나누어서 착착착착 하고 연속적으로 밟는 거.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지만 운전을 해야만 한다면 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가능하면 겨울철 전용 타이어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구청 공무원 사이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대문구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들이 불법 특혜 분양을 받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이 재개발 관련 부서를 상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은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담당구청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와 주택과 등 재개발 사업을 맡았던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현직 최모 과장과 이미 퇴직한 양모 전 과장 등은 최근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량리 4구역 재개발 공사에 앞서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분양권을 얻고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꿔 분양받는 등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데요. 무허가 건물은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기도 어렵고 평수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불법 분양에 쓰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은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가족이 분양을 받은 건 맞지만 자신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거나 법이 바뀌면서 운 좋게 분양권을 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청량리 4구역이 재개발 공사가 끝나고 이미 입주가 이루어진 곳이죠? 네, 지난 2017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65층 주상복합 단지로 탈바꿈한 청량리 4구역은
지난해 여름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매매가를 기준으로 볼 때 분양권을 받은 공무원들은 최소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경찰은 20년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청량리 4구역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은 60대 임모 씨를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는데요. 임 씨는 오피스텔 130채를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상 무상 제공하려 하는 등 불법 특혜 분양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대문구청과 함께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무원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와의 유착관계로 편의를 봐준 게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한 재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에 나선 공무원들이 더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숨진 고 이성균 씨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 수사를 맡았던 인천경찰청과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자 경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구체적 물증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겁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인천경찰청장의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인천경찰청은 지난 15일 경기 남부경찰청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자체 조사가 아닌 인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꼭 일주일 만에 경기 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7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찰은 수사 자료를 비롯해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한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 이성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당시 경찰 내부 수사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마약 투약을 빌미로 이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고 이성균 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전직 배우 박모 씨와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실장인 김 씨 지인으로 알려진 박 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해킹범에게 협박을 받는다며 이 씨에게 돈을 요구해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범죄 수익을 돈 세탁한 일당을 적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나온 검은 돈을 미술품과 사치품 구매, 부동산과 법인 투자 등으로 세탁했는데요. 세계적인 화가 작품이나 40억 원이 넘는 자동차, 500억 원이 넘는 돈다발 사진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우선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일당이 돈을 번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범이 지난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모두 16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주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돈을 버는 도박이었습니다. 여기서 범죄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검찰이 찾아 들어갔는데 확인한 것만 550억 원입니다. 실제로 일당이 돈 세탁 과정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사진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산더미같이 5만 원권 다발이 쌓여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범은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국적을 베네수엘라로 바꾸기도 했는데 가족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겁니다. 미술품이나 사치품 구매, 부동산과 법인 투자, 기업 운영 등의 방법입니다. 네, 돈다발도 돈다발인데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고 샀던 미술 작품, 책임자 그 주거지의 미술관처럼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걸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우선 20세기 대표 화가 가운데 한 명인 파블로 피카소 작품이 여러 점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팝아트 작가로 행복한 눈물로 유명한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아시아의 앤디 워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 백남돈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과 우리 미술품 경매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한 이유한 작가 그림도 검찰이 찾아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미술품이 47점인데 아직 위작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림을 사느라 46억 원을 지출한 사실은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고 간 돈으로 볼 때 위작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술품 외에도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사치품이 무더기로 나왔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40억 원이 넘는 차량을 검찰이 압수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로 국내에 몇 대 없는 차량입니다. 검찰은 서울에서 압수한 차량을 부산지검으로 이송하면서 혹시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 아예 전문 운전자를 섭외하기도 했습니다. 주거지에서는 6억 원짜리를 비롯한 억 단위 손목시계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도 쏟아졌습니다. 네, 또 부동산과 기업에 투자하고 또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돈 세탁 과정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업회사에 현금 140억 원을 건네 어선 세척과 부동산을 사게 했습니다. 투자받은 돈으로 회사를 운영한 뒤에 주범 자녀가 성인이 되면 140억 원을 돌려주는 조건입니다. 수입 타이어 전문 판매업체도 운영했습니다. 돈 세탁이 어렵지 않도록 물건을 사고 팔면서 시중 가격보다 싸게 내놨습니다. 타이어 회사 인수와 타이어 구매에 140억 원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 수익 83억 원으로 이른바 슈퍼카 24대를 수입해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서울 강남 부동산을 취득해 건물을 올리기도 했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파트를 3차례에 걸쳐 사고 팔았으며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범죄 수익이었던 돈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 관계로 생긴 돈처럼 세탁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돈 세탁 책임자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빼돌린 범죄 수익을 사법당국이 찾아내지 못해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번에는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는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서 진행했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검찰청에서 이미 수사한 인터넷 도박 사건에서 범죄 수익을 찾아내지 못한 사례를 파고들어 성과를 냈습니다. 주범이나 돈 세탁 책임자가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 가운데 압수하거나 추징 보전한 게 무려 535억 원으로 검찰이 파악한 범죄 수익의 97%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술품은 아직 위작 감정을 하지 않아서 이 535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사실상 파악한 범죄 수익보다 많은 재산을 검찰이 찾아낸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재산은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나라 재산이 됩니다. 검찰은 국내에서 돈 세탁을 책임진 A씨 등 4명을 구속, 일당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필리핀에서 계속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범은 현지 수사당국과 협조해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자녀 같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반려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호텔과 스파, 유치원, 돌봄 서비스 등 반려동물을 위한 시장이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이젠 장례 문화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선 친구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간 경험이나 강아지 조의금은 얼마를 해야 하는지 묻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의금을 반려동물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는 데에선 논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강아지 팔자가 사람보다 낫다면서 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려견도 가족이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엔 반려동물 49제도 등장을 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물론이고 키우던 라쿤과 소, 노루까지 죽은 반려동물을 위해 49제와 천도제를 지내는 겁니다.
절차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전용 법당에서 반려동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명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문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미 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가 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선 반려동물 공동묘지와 화장장, 또 기념공원도 있고요.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우울감인 펫로스 증후군을 치료하는 센터까지 관련 산업이 더 전문화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인데요. 1000만을 넘어 1500만을 향해 가는 반려인 시대, 장례식과 49제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헤일리의 1대1 구도가 된 미국 공화당 대선 레이스가 뉴햄프셔에서 2번째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압승을 거둘 경우 승부의 쐐기를 박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헤일리는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He was taken hostage, tortured and murder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니키 헤일리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 어머니를 광고에 등장시키며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유명 TV 프로그램의 주디 판사도 헤일리를 지지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We've already seen what these two presidencies look like. 헤일리는 트럼프와 1대1 구도면 해볼 만하다며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 대반전을 예고했습니다. Can you hear that sound? That's the sound of a two-person ra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에 이은 명예훼손 혐의로 뉴욕 법원에 출석했지만 배심원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선거운동 방해라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뉴햄프셔에서 압승할 거란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디센티스까지 4명의 대선 주자가 자신을 지지하고 나섰다며 헤일리도 중도 사퇴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have the same kind of a result here as we did last week in Iowa. Iowa's well.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는 헤일리의 추격세가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평균치에선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대부분 트럼프가 30%포인트씩 앞서고 있어 이번 뉴햄프셔 경선에서 헤일리가 대반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공화당 대선 경선이 일찍 싱겁게 끝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8,000선을 넘으며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가 공격받았다는 소식 등으로 2% 넘게 오르며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38,001.81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8,000을 넘으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정보다 138.01포인트, 0.36% 오른 역대 최고치 연속 경신입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도 0.22% 상승하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년 만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0.32%, 49.32포인트가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첫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AI 테마주의 강세가 오름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를 3월에 인하할 가능성을 약 46%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81%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Each time we see another positive GDP report, perhaps a positive report on the economy, a negative report on inflation, the market's going to believe that the Fed's going to stay higher for longer. That's going to create volatility. 주가 상승으로 위험 자산이 오른 데다 공급 우려까지 커지며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75.1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보다 2.42% 오르며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서부 브얀스크의 유리창고가 무인기의 공습을 받아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공급 우려를 강화했습니다. 시장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기반 시설을 공격 목표로 잡을 경우 유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정훈입니다. 이 칼바람에 가만히 있어도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북극 한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오늘 한낮에도 냉동고 수준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후 1시를 넘긴 지금도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 보이고 있고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은 영하 7도에 그치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와 장갑, 목도리 챙기셔서 보온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자세한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파특보 속에 오늘 한낮에도 추위의 기세가 여전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7도, 철원 영하 9도, 광주 영하 3도에 머물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더 낮아서 오늘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 어리목과 전북 정읍시에는 25cm에 달하는 눈이 내려서 쌓였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렸지만 내일 새벽까지는 강한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산간에는 50cm 이상, 호남 서부에 20cm가 넘는 큰 눈이 더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무척 큰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제설 작업에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서해안에서는 내일까지, 또 제주도에서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절정에 달한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이 북극 한파가 앞으로 약 4흘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면서 서울시는 올해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물을 약하게 틀고 또 계량기에 보온재를 채우는 등 동파 사고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정상적으로 당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긴급 방문을 한 모습 보고 계신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큰 불이 난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현장을 찾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화재 현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애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 사무처 방문 일정이 있었지만 이 일정을 미루고 화재가 크게 발생했던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긴급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 인원들을 격려하고 또 복구와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정상적으로 당무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실과의 갈등 국면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할지도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제 저녁부터 불이 시작됐고 충남 서천의 수산물 특화시장 오늘 오전에 진화는 완료됐지만 워낙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 상인들 피해도 컸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 사무처 일단 애초에 예정됐던 당 사무처 방문 일정을 좀 미뤄두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 서천에 있는 수산물 특화시장에 긴급 방문을 해서 시장 앞에서 지금 같이 동행한 인사들과 함께 잠시 119 요원들 또 소방 요원들과 함께 잠시 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진화 작업을 하는 현장 인원들을 좀 격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아침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현장 인원들을 격려를 하고 또 앞으로 화재가 난 시장 복구라든지 아니면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모습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정부와의 어떤 엇박자, 갈등 국면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워낙 국가적 재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과 함께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현장 상황 내용을 현장 담당자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 방문한 내용과 함께 또 현장 화면도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